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은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미국산 무기 계약 전부 취소하고 한국산으로 모두 교체. 3. 미국은 210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이 우리를 견제한다는 건 한국 경제가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성장했다는 반증이죠. 승질나지만 한편으론 뿌듯하네요. 이번에도 지혜롭게 잘 해결되겠죠? 미국의 시대는 21세기가 오면서 추락, 그 행운의 여신이 한국으로 오고 있음이 K-팝. 이제는 미국 대통령을 뽑는 데에도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행사하여야 한다. 그래야 감히 바이든 같은 짓거리를 하지 못한다. 미국 사람들도 대한민국이 원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여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오직 자신의 지지율만 생각하며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 그런데 최근 한국의 강력한 반격이 시작되자 미국이 한순간에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매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으로 대신 사겠다며 한국에 몰려오는가 하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 1위 후보가 한국을 긴급 방문하며 나는 바이든과 달리 한국에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라고 선포하는 등 현재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국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미국에 엄청난 반격을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는 이대로 있다가는 미국이 엄청난 속도로 추락할 것이라며 바이든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수백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바이든. 그랬던 그가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한국산에만 보조금을 배제시킨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2달 뒤 열릴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인데요.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 미국 경제가 끝을 모르고 추락해버리면서 지지율이 폭락해버렸습니다. 중간선거 전에 추락해버린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바이든은 미국인들이 열광할 만한 큰 한방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미국 전문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했지만 모든 혜택과 보조금은 미국 기업들에만 줌으로써 미국인들이 바이든을 대단한 협상가로 생각하게끔 만들려 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수백조 원을 투자해 미국에서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냄에도 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에 아무런 혜택이나 보조금을 쥐어주지 않음으로써 바이든이 미국에 엄청나게 유리한 협상을 해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자, 그런데 바이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건드렸다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현재 전 세계 주요국들이 일제히 미국과의 무기 계약 구매를 취소해버린 뒤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구매 계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40%를 담당할 만큼 무기 수출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중요한 미국의 무기 수출이 한국 때문에 무려 21%나 폭락했습니다. 로이더 통신은 25일 현지 시간 미 국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의 무기 수출이 폭락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핵심은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K2 전차,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한국 방산 수출의 최대 고객이 된 폴란드가 미국과 첨단 로켓 하이마스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산 로켓포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8일 현지 매체 포스타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239 천무다연 장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 개발에 관해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어버린다라는 뜻의
국산 로켓포 천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미군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의 경쟁 무기인데요.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도 뛰어난 성능을 지녔지만 한국의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데도 가격은 더 저렴하다며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한국산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9일 K2 전차 216대, K9 자주포 254문 도입을 위해 21조 1천억 원 규모의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계약인데요. 폴란드에 이어 호주, 노르웨이 등과도 무기 수출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CNN은 폴란드 등과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라고 보도했고,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은 무기 수출이 21%나 급감했는데 한국 무기 수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대패배라 전했습니다. 천무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을 때 전 세계 방산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239mm 포탄은 유도 장치를 탑재해 정밀도를 높였고 분선탄을 사용할 경우 300개의 자탄이 공중에서 뿌려져 축구장 3배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30mm 로켓탄이나 227mm 탄도 사용할 수 있어 로켓탄이 소진될 경우 다른 탄으로 대체해 공격이 가능토록 만들어졌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천무의 사격 시스템은 모두 자동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시 군단과 사단에서 사격대로 표적 정보를 보내면 천무의 사격통 제장치에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자동으로 발사대를 움직여 사격하는 방식입니다. 이 첨단 기술들이 모두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세계 방산업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라며 말도 안 되는 무기라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군사 싱크탱크마저 한국의 대박과 미국의 쪽박 소식을 전하자 바이든은 대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락하던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이미 바이든은 사실상 탄핵 위기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 전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일 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 VOA 방송 인터뷰에서 2000년대부터 방산 시장을 두드려온 한국이 값비싼 미국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나라들의 대안을 제공하는 전략을 택했다라면서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국을 뛰어넘는 성능이 최첨단 무기까지 내놓으며 방산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제임스 이노프 의원도 한국의 무기 수출 성장은 놀라운 수준이라며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상원과 하원 의원들도 최근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크나큰 실수라며 그의 외교 정책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바이든이 한국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의 외교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자 한국 사위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그의 아내 박유미 퍼스트레이디가 오는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무려 9일 동안이나 한국을 긴급으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력 차기 미 대통령 후보인 레리 호건은 자신은 절대 바이든처럼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특별 혜택들을 줄 것이라 전했습니다. 레리 호건의 한국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가장 먼저 미국으로 대규모 수입하는 1등 공신인 그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매년 4월 5일을 한국 태권도의 날로 지정해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한국의 태권도에 대해 널리 알리는 동시에 선포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메릴랜드 한인 밀집 지역인 엘리코시티 일대를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외에도 호건 주지사는 지난해 7월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걸림에 $25만 모집했고 배우자인 호건 여사가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직접 기금을 전달하며 현지 한인들로부터 뜨거운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가 미국 내 지지율이 급락한 바이든과는 달리 한국을 특별하게 대하는 레리 호건의 지지율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레리 호건은 한국을 특별 대우한 결과 현재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메릴랜드에서 지지율 74%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는 지지율이 40% 밑으로 하락하기 마련인데 그의 지지율은 무려 70%를 넘어 80%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한국의 반격은 놀랍게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했던 미국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공매도에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공매도 1위가 미국의 모건 스탠리, 2위가 미국의 메릴 린치, 3위가 미국의 골드만삭스로 모두 미국 최대의 투자은행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의 외교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칼을 빼든 것입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모건 스탠리에 대한 수시검사에 돌입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대한 조사가 끝난 직후 메릴 린치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미국 은행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지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년 전 한국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원하는 자의적 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정모 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를 청구했습니다. 10년 동안의 법정 다툼 끝에 바로 어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인 6조 원보다 120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국민들의 세금이 미국으로 부당하게 유출되는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는 청구 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 론스타 측의 요구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 금액마저도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며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굴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미국이 지배해야 한다며 한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기업까지 빼앗아 미국으로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미국에 더 많은 회사와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인센티브 지원을 내세워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게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은 1,5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약 210조라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투자만 하게끔 유도하고 밀어주는 건 자국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기업보다 몸집이 커지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최근 삼성이 반도체 부문에서 아예 초격차를 벌려버리겠다며 중대 발표를 해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 반도체 패권 경쟁은 중국 대 미국이 아닌 한국 대 미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반도체 굴기싹을 자르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의 AI용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반도체 장비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고 있죠. 2020년엔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사용하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판매 금지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14N의 명예라 공정용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짐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 구소 시시스 기술 분야는 이에 대해 이번 전략은 중국을 질식시키는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고 제조 장비도 만들지 못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은 중국의 약점을 반도체로 보고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지 못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렇게까지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 업체는 해마다 점유율이 늘고 있어 미국의 반도체 위기감 고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인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고 중국을 더욱 압박하려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미국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한국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신규 공정 적용을 위해선 장비 업그레이드와 공장 라인 확장 시에도 추가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비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 인텔로부터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었는데요. 이에는 중국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를 매각하기 전 인텔과 바이든 정부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 공장권에 관해서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던 대만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미국으로 데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만 기업은 세계 3위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 기업인 글로벌 웨이퍼스인데요. 사실 대만 기업은 원래 독일에 지으려다가 한국에 새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러문도 미국 상무장관의 설득 끝에 이 대만 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게 됐는데요. WSJ에 따르면 대만 기업은 끝까지 한국에 지으려 했었지만 미국의 추가 지원 이야기에 넘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러문도 장관은 WSJ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만 CEO는 미국의 추가 지원이 없었다면 공장을 한국에 지으려고 했다며 나는 우리가 그 계산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추가 지원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다 지으려던 공장마저 뺏어가면서 말이죠. 이와 같은 행동에서 미국은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술 분야를 지배해야 한다는 미 상무장관의 말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긴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밀어주는 건 자국 기업인데요. 최근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주 북부에 있는 클레이에 대형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데요. 미국이 파격적 인센티브를 이야기하자 그동안 아시아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온 마이크론은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유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이 추진하고 있는 신공장은 반도체 클린룸 크기만 미식 축구장 40개를 합한 규모인 240만 제곱피트에 달하는데요.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국 투자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정부에서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과 2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되고 뉴욕주에서도 별도로 55억 달러의 지원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했던 대우와 너무 다른데요. 한국 기업에겐 제대로 된 지원금 약속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겐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업계에선 마이크론의 이런 계획과 함께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을 쏟아붓는 만큼 여태 한국 기업이 주도해온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삼성이 아닌 마이크론에 투자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처럼 마이크론이 이렇게 반도체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론이 미국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얻고 있는 만큼 따라잡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우려를 예상이라도 한 듯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초격차를 벌이겠다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위축하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메모리 생산량을 줄이지도 않을 것이며 현재 감산 논의 또한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글로벌 DRAM 시장에선 점유율 45%,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점유율 34.9%를 차지했죠.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아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2030년에는 첨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해 경쟁업체들과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는 각오 또한 내비쳤습니다. 마이크론이 지난 7월에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삼성의 첨단 낸드 플래시는 차원이 다른 기술인데요. 첨단 낸드 플래시를 내놓는 순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을 따라잡을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를 300강까지 올리는 게 충분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격차를 벌이기 위해 삼성만의 혁신 기술로 첨단 낸드 플래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 고객과 협업해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내놓고 있다는데요. 최근 메모리 구조는 복잡해졌고 고객들마다 자신들의 서비스에 맞는 메모리 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니 삼성은 기술력으로 이를 맞춰 제공하는 삼성 메모리 리서치 센터를 만들 것이라 합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칩, 이미지 센서, 전력 반도체 등 900여 개의 제품을 모두 만드는 기업으로 고객이 원하는 반도체가 모두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면 삼성을 따라잡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면 미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을 중국이 아닌 한국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를 생각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키우려 마이크론을 미국으로 데려온 것 같지만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으니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위축으로 마이크론은 미국 공장 건설건과는 관련 없이 내년 설비 투자는 30%를 감축하고 공장 가동률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사이에 삼성과 마이크론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국은 이 와중에도 한국 기업에겐 지원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금과 관련해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게끔 은근히 압박을 넣고 있죠. 그러나 미국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 손절을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미국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적으로 둘지 동맹으로 둘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전 세계 국가에 대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미국의 종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깡패 새끼들 범죄자들이 나라를 세우니 양아치 짓하네. 위대한 미국이 아니라 개 족같은 미국이다. 모든 분쟁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근본 없는 나라가 뭐가 위대한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